다사다난했던 말이 해마다 이때 되면 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5,000년 동안 징벌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으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다면은 별거 없으시냐 이런 문제죠. 별거 없으시죠. 또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 인사입니다. 우리 인사 자체가 역사의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국은 과거에 죽고 사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DNA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서 늘 시달렸고 나라도 빼앗기고 임시대란 같은 것은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일본 명나라 와가 이어서 얼마나 기대고 다녔습니까? 명장호라는 52일 전쟁했지만 10분의 1이 잡혀갔습니다. 10분의 1. 우리 국민 10%가 잡혀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당나라하고 나당연합을 했는데 백제 660년에 멸망하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했는데 통일은 676년이 됐습니다. 그 당나라가 안 물러가는 거예요. 왜? 신라 백제 고구려를 통째로 먹으려고 그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675년 10월 23일 날 매초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인 20만을 신라 군인 3만이 물리친 거예요. 얼마나 피비린한 전투를 8년 동안 했습니까? 8년 전쟁 끝에 안전한 삼국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들 말고도 수시로 외국가 쳐들어오고 말갈조 쳐들어오고 여진력 쳐들어오고 늘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국 정신으로 삼국 통일을 한 겁니다. 신라가 675년 10월 23일 날 당나라 20만 물리친 그날 675년 10월 23일을 우리는 경국 도민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정신이 경국 정신.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움을 경국 정신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죠? 그 지금은 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시군 모두 힘을 합쳐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전혀 흔들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자. 특히 서민들 삶이 너무 힘드니까 회식도 많이 하고 축제도 더 크게 하고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저 역시도 여러 군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준비된 기자회견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민생과 일상의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온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경북도지는 지역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원래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정 슬로건에 걸맞게 경북이 써올린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책이 되었고 경북의 미래 목표를 확고한 자랑스러운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민들께 도정의 성과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2025 APEC 정상의 경주 유치입니다. 인구 25만 명의 작은 지방도시나 한 개에도 불구하고 각계 각청에서 500여 차례가 넘는 지지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이 서명하는 등 500만 대우 경북 시도의 뜨거운 열망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APEC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고 페루 리마까지 나라가 APEC의 실제
현장을 두 눈 생생히 담아왔습니다. 에이펙을 통해 경주와 위경북이 세계 무대에 자랑스럽게 등장하고 경제와 문화가 융성하는 축제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1500년 전 세계 4대 도시 경주에서 신라 삼국통일 이후 가장 큰 국제 행사를 통해 미래 천년을 향한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에 약 6조 이상을 유치하며 IoT,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연관 산업 활성화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새롭게 시작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도 구미 국가 산당 근로자 주택가 경주 강동 수소연료지 발전소가 선정되어 전국 4개 프로젝트 중 절반을 경북이 차지하며 지역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경북의 농업 대전은 대한민국 농업의 틀을 확 바꾸고 있습니다. 주주형 공동 영농으로 발상을 전환하니 청년들이 참여하고 소득 2배, 생산 3배의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북 농업 대전에 쏘올린 공동 영농은 중앙정부의 농업, 농촌 혁신 전략에 포함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돈이 되는 농업 모두가 어렵다고 했지만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그 자신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다수학 사과생산 대전환과 매출 4.5조 원의 가공식품 대전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산림과 업 대전환으로 성공의 DNA를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도 경북의 첨단 산업과 과학 경제에 날개를 떼었습니다. 작년 2차 전지 반도체에 이어 포항과 안동의 바이오 백신 특화단지를 새롭게 지정받아 국민이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백신 주권과 포항의 수소 특화단지로 에너지 주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경북은 4개 분야 첨단 산업 특화단지를 보유한 유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또 군단이 최초로 지정된 의성의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 특구는 젊은 생명과학 벤처기업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포항, 구미, 안동, 상주 4개 지역 전국 최대 면적 152만 평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은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이 몰려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북의 첨단 산업 생태계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북의 혁신 DNA를 잇는 교육 혁신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와 한농대가 새롭게 글로컬 대학이 선정되어 안농대, 포항공대와 더불어 전국 최다 교육 혁신의 거점이 되었으며 13개 시군의 교육 발전 특구 지정은 특화단지 국가산단 맞춤 지역인재 양성의 바탕이 되고 1일 시군 1대학을 매칭하는 KUCT 프로젝트는 BYC 공화 영양 청소입니다. 물론 전국 유일 주민주도 K 마을에서 대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름 장마철 22개 시군 5,189개 마을에 마을 순찰대 3만여 명을 운영하여 유사시 주민을 적극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경북만의 주민 대피 시스템이 결합해 하루 198mm의 폭우에도 인명피해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고가 된 경북의 재난 대응 체계는 행정안전부 위기관리 매뉴얼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 5개 철도 동시개통으로 초강력 철도 교통의 신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선 7개와 8기에 거쳐 가장 공을 들였던 경북철도의 소심함의 본격적인 개통에 참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확 뚫린 경북의 철도망이 우리의 관광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천에서 문경 구간 중부 내륙선이 완전 개통되어 수도권 주민들께 문경 세제의 백두대간 살림을 더 빨리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선의 복선화 완전 개통은 산업화의 상징인 제2의 경부선이 되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 것입니다. 또 포항에서 삼척간 동해 중부선 개통으로 7번 국도가 유일한 동해안 지역에 본격적인 동해안 관광 시대가 열렸고 특히 울진과 영덕에 출자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호텔 리조트 건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발이 되어줄 광역철도를 열렸습니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의 대경선 개통으로 구미, 대구, 경산이 40분 내로 연결되어 광역 환선 확대를 통한 교통밥이 절반과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승차 등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하향 연장은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도민의 마음과 민생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경북을 위해
취약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32만 명 어르신에게 경로당 반찬을 지원했고 전국 유일 경로당 행복 선생님은 노년층 건강을 챙기고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북은 의료 대란 속에서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해 공백을 최소화했고 지방의대 지역 의료 핵심 프로그램인 산부인과 소아과 노나울 진료도 추진했습니다. 어미들이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1시간 이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은 22개 전 시군의 학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와 노력으로 내려 있는 경북지방정부를 정리했습니다. 민선 7기 출근 직후부터 시작해 300회 넘는 학원 특강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전하는 성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창의의 산실이 되었으며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경북의 대표 그런 데가 되었습니다. 새벽잠을 설친 노력은 자연스레 실력 있는 경상북도로 따라왔습니다. 공약 이행평가 5년 연속 SA 최고 등급과 지방 대전 대상 에너지 대상 5년 연속 종합 청년도 최고 등급으로 경북의 역량을 증명했고 전례 없는 국회 감행 예산 결정에서 역대 최대 11조 8,677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방 인류 국가로 가는 길에 앞장서기 위해서 했습니다. 25년도에도 그 도민과 함께 그 길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우리 경제와 문화가 제도하게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경제 에이펙을 추진하겠습니다. 21개국 정상은 물론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 초청해 우리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포트라와 협력해 글로벌 500대 기업 CEO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또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2차전지, 수소, 원자력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한국과 우리 경북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단디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토발의 에이펙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학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도민 국민은 물론 세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역대 가장 통합적인 에이펙 정상회의로 만들겠습니다. 전국형 자원봉사단 출범시키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원봉사단 참가국 출신을 구성해 학업과 취업을 연계하겠습니다. 국민통합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세계와 협력하고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하여 국민과 도민들께 자긍심을 선물드리겠습니다. 젊은 백색 창의와 도전이 사라진 대한민국에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경북에서는 도전이 가치가 되고 창의가 성공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업을 위한 경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은 권역별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서부권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공급망 내재화 및 국산화를 위한 반도체 컴플렉스를 구축해 AI 기반 국가 반도체 첨단 전략 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동남권에는 전기차 핵심 부품 순환 이용 규제 자유 특구 지점으로 자동차 2차 전지 부품 소재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연합 벨트 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생 SOS 신속 대응망 구성 운영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생활 보탬, 농축산물 판매 지원과 같이 체감도 높은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까지 동참하는 체계적인 민생사회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전 개막한 봉화 산타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축제 행사의 품앗이 강화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안전 인프라도 각별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시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행복박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얼스대피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또 희망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책임지고 걸어가는 그 희망의 길은 과학기술이 번창하고 창의적인 문화 융성의 기운이 넘치는 초인류 국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도와주고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과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시장님께서 가장 아쉬운 점 분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보람되는 것도 누구라고 아쉬운 게 많이 아쉽죠 다들.
사실 대한민국은 굉장히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한계점. 경제 성장 잠정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물가가 3% 올라가면 2% 성장은 마이너스입니다. 한계에 맞췄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출산 고령화였고 수도권 집중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집중을 풀어야 되는데 이 수도권 집중을 푸는 가장 큰 방법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통해서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중앙의 권한을 우리 지방에 내려받아서 분권을 통한 완전 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걸 탈피하는 방법은 지방을 도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래 하기 위해서는 지방 안전 자체가 됩니다. 지방은 믿지 않습니다. 또 그거를 우리 공무원이나 도민들이나 국민들도 다 그게 뭐 나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땅을 내가 개발하고 나에 맞게 개발해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아니면 국가 전체에 대해서. 대학만 우리 땅에 있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통해서 하고자 했고, 그런데 그 행정통합이 중앙 공무원들과 우리가 1대1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중단됐다가 제가 대통령께 이거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고 국가 미래 사업이다. 이거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을 불러서 대구 경북이 우선에 다른 데 모범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이러나 행안부 장관하고 지방시대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이 되고 대구에서는 의회 통과되었고 경북에서 이제 우리는 산과 들과 강, 바다를 내가 할 수 있는 대학을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내놔라. 권한도 안 주는데 통합하면 뭐하는 이야기예요. 단순 행정통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가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은 현 상태로 가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 또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주는 지방 분권 이거 꼭 달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개헌을 하면은 그 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지방 자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지방의 발전.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다 시키는 대로 하니까 똑같습니다. 중앙 지시대로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와 도시 있는 구가 다 다른데 뭐가 발전이든 똑같은 지시로 내리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짜마 가야 되는데 그 개통시간 한 날도 내가 국토부 장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들 하니까 10년 걸렸지 내가 했으면 2년 이내에 했다. 이게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지 왜 아니 우리 철도 우리 구간만 가는데 왜 중앙에서 너가 다 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거를 국민이 모릅니다. 지금 국민이 경산하니까 꽉 차다 하잖아요. 완동에서 대구 포항에서 대구 오는 철도 다 있습니다 지금. 그거 왜 철도 못 올리는 거예요? 왜 기관차 못 올리는 거예요? 우리 올려야지.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 너 해달라고 하면 예타 BC 해가지고 BC 하는데 몇 년 걸리고 또 몇 년 걸리고. 그래서 행정통합하면 우리가 권한을 다 받아서 우리가 광역철도 돌리겠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설명해도 다 모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저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이 뭐냐? 대구와 대구 경북 통합하면 지역 내에서도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지역 내에서도. 아이고 안동이 좀 북부 지역이 조금 균형이 발전이 덜 됐으면 여기에 공무원 수를 확 늘려서 지금 신도시가 이렇게 땅이 안 팔리고 있는데
요 그런 도시 기관들이 돌아오면 땅이 더 팔릴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모델을 개선시키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시고 또 실현화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이게 많이 붙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런 의미에서 좀 탄핵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불법 개헌 관련한 내란 혐의로 그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개혁이 곧 내란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데 그 이런 막 레거시 미디어들, 보수 언론들은 그 국민의힘 입장과는 조금 또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합이 논의 과정에서 지금 그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 권력을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대로 그냥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고 실질적인 공권적 통합을 이루려면 어떤 방안이 있겠으며 이 당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자, 마지막으로 그 여러 차례 표시하셨습니다.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전제는 탄핵 제가 판단하기로는 탄핵 인용과 또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 같거든요.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도지사로서 공식 기자회견에서 제가 뭐 개혁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걸 말씀드리면 개혁이 잘 됐다고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시대가 지금 사만불 시대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이왕 이래 됐으면 나라 체제를 바꿔야 된다. 지금 대통령제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 말을 거역하면 삼족을 변합니다. 그 피가 흐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면 반대를 못합니다. 주정부가 소득세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소득세 안 받는 건 그만이지 네가 왜 받으러 가냐. 우리는 소득세 전부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다 가져갑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고 대통령이 예산권이 없습니다. 예산권 국회에 100%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힘없는 대통령. 우리가 볼 때는 막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은데 세계의 국방, 외교 이 부분에는 힘이 세지만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힘을 그리 못 씁니다. 우리는 국내 정치고 뭐보면 전방위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맞춤형에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 놨다 하는데 제가 이런 탄핵하지 말고 그때는 여당과 야당이 표 한 표 차이로 국회의장을 뺏겼습니다. 한 표 차이. 121대 122. 그런데 그걸 내가 우리가 탄핵 안 들어가면 탄핵 100% 뭐 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을 개헌으로 끌고 가자. 개헌으로. 이때 개헌해야지 나라가 잘 된다. 이현 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가야 된다. 그럼 국회 야문제로 가야 됩니다. 아까 지방 권한을 살리는 거는 지방 대표들이 상원으로 가야 됩니다. 상원. 미국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원으로. 그때 야문제. 제가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 만들 것이고 개헌합시다. 이거 2017년도 그 탄핵 직전 아니에요. 탄핵 직전. 탄핵 이야기 막 나왔을 때. 그걸 내가 머리 하얀 이게 그때 머리 하였으면 지금 염색했으니까 이걸 들고 제가 줄기차게 1인 시위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나라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이 만들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뭐 만약에 선거 또 해가 대통령 만들죠.
되는 날부터 대망합니다. 되는 날부터. 이런 대통령을 만들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도지사 만드는데 매일 와서 대망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네 아들이 어떻고 네 마나님이 어떻고 막 이래 여쭤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 불편해서 사람이 인간인데. 네. 다음은 영남일보 박종진 부장님. 며칠 뒤면 이제 해가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망하고 계신지, 혹시나 이대로 장기 과제로 넘어가는 거는 아닌지 좀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저희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대응책들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들도 조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없는 마당에 누구한테 가서 자꾸 내놓으라 하는 얘기예요. 권한을 이양받아야 되는데 이양해줄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답답함을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이 모두 다 알고, 북부 지역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도청 옮겨갈까 싶어서 반대하는 게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만든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권한이 이양받으면 공무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조직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북부 지역 안동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늘차 주장하고 있고,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추진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는 100번 하고 싶지만 해줄 권한을 줄 사람들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금 넘어가리라 생각하고, 저는 6월 말까지 되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연말까지 돼도, 연말까지 법이 통과되면은 내년 그 6개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전 충남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에서 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헌법에 숲에 새집, 벌드 하우스, 새집을 새가 살듯이 신혼부부들이 와서 하룻밤 자는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같이 해보자. 백두대간에도 그런 집들을 이색 리조트, 이색 호텔 이런 것들 많이 지어서 서로 경북에 가면 새로운 기운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좀 시설도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시대로 가고, 관광 마케팅 돈도 원래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말씀 잘 안녕하십니까. 그 역사적 산물을 이렇게 저는 사실 그 봉화 그 석포재련소 이전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번에 그 국정감사에서도 한참 좀 거론이 됐었고, 최근에는 이제 도 자체적으로 이제 이전 관련해서 그 전담팀도 꾸려줬고요. 최근에 또 1차 그 회의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이전 관련해서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좀 목표 그 시점이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신고안 관련해서도 질문이 한 차례 나왔었는데 그냥 또 넘어갔던 부분에서 저도 좀 궁금해서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포 재련소는 매우 참 아쉽습니다. 석포 재련소가 그것도 환경부에서 정지를 해라. 이래가 정지를 제가 정지 안 된다. 정지하면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다. 그 2,000명이 되는 종업원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멀쩡한 날에 어느 날은 정지를 하고 어느 날은 그냥 운영하고, 그렇다고 환경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하느냐. 못했다 이래가 제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티가 내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냈어요. 그거 졌습니다. 졌는데 그래서 2달 정지를 하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포항제철도 정지하라고 내놨다고 열흘간. 아니 제가 열흘 정지하라고, 아니 너희들이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위반됐다고 해놓고 정지는 나보고 도지사가 하라 이임을식이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항제철 할 때 끝까지 버텼습니다. 안 된다. 그걸 포항제철을 물었습니다. 열을 정지하면 어떻게 되냐? 열을 정지가 5개월 정지입니다. 고로 불 끄는데 2달 반, 또 불 피우는데 2달 반, 5개월 정지하는 거예요. 5개월 정지하면 생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고로 문을 그 수동을 열었다 이거거든요. 자동을 열어야 돼. 열이 차면 자동 열어야 되는데 열 차기 전에 수동을 열었다. 그것 때문에 정지하라. 그러면 수동을 안 열면 방법이 없나? 수동을 안 열면 터집니다. 그럼 우리만 그런다. 외국도 그러나? 외국도 그래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기술을 개발해줘야지 그 정지를 하라고 막무가내로 그걸 하느냐. 환경부 문제 못한다 했더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럴 때 도시사기 말 안 듣는다 이런데 그래서 내가 외국에 가봐라. 그럼 외국에 갔다 왔습니다. 외국 갔다 오더니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방법이 없고 그럼 이번만 정지를 하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 이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 몰라서 너들이 정지하라고 했느냐. 그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 그걸 난 정지 못한다. 이래가 내가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그때 광양하고 그 충남은 똑같이 정지받았습니다. 그 정지 명령 내렸을 때 이미. 그래도 우리가 버티니까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 날짜를 정해서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무슨 먹고 사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아연이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좋은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TF를 만드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가라. 저는 늘 주민 편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살 방법을 강구해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무슨 이해갑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워싱턴 그분은 초대 대통령은 온데 동상에 있을 분들은 도시도 워싱턴 도시도 만들고 워싱턴 대학도 만들고 온데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장점 말고 단점 없느냐? 동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존경받도록 만드는 걸 우리 후세대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왜? 북한을 보면 알 거 아니냐. 북한이 우리한테 잘 살았습니다. 73년도까지. 우리는 지금 4만 불인데 자들 2천 불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은 똑같은 국민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뭐 민주당 출신이든 어디 출신이든 이때 대통령들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보는 그런 눈을 바꿔야 된다. 너무 평범합니다.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표방합니까? 대답이 됐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지금 30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정된 2분 마지막으로 하고 질의응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방일보 여태동 기자님 인구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네요. 예, 저는 동방일보 여태동 기자입니다. 도시장님께서는 도시에 비해가 아니고 관록계는 도지사 전평이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늘의 도지사님의 그 관록계는 도정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정 방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에서는 다자녀와 함께하는 다복, 다경, 프로젝트 요즘 젊은 시대가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지금 도전 방향 19쪽에 보면은 저출생과의 전쟁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젊은 친구들이 경북도에 와서 거주하게 되면은 미래가 걱정 없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정책에 만족할 만한 우리 도민만의 저출산 정책이 있다면 특별한 정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늘상 설명했는데 젊은 사람이 왜 결혼 안 하느냐? 왜? 무슨 만남 자체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크루즈 타고 200명이 여행 갔습니다. 200명. 크루즈 여행 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걸 해준 나라가 있겠습니까? 200명을 여행 보냈습니다. 4박 5일. 그리고 만남을 주선해 준 겁니다. 만남을. 그걸 만나가 결혼하려고 하니까 집 문제다. 집을 사월세, 월세. 제가 뭐 옛날 사월세 살아가지고 월세. 그 다음에 전세는 이자.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3,000명 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 다 해줍니다. 10군데 사고 있습니다. 아파트 1층 다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서 애들 보고 심지어 여기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애기들 보는 공간을 완전히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출근하면 애 몇 개 오면은 그냥 우리가 다 봐줍니다. 공짜로. 그거보다 더 좋은 어느 나라도 그래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경북에 와서 애기 결혼 청년들 청락들 만남해주고 결혼하면은 월세 지원해주고 전세 이자 보태주고 그 다음에 애 놓으면은 다 봐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모두가 저출산의 전쟁이 아닙니다. 선진국만 그렇습니다. 선진국. 저 이란 같은 데는 6명씩 왔습니다. 6명씩. 세계 1년에 인구가 애기 몇 명 태어나는지 아는 사람? 애기 1년에 몇 명 태어나? 대충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1억 2천 명 태어납니다. 1억 2천. 그 중에 인도가 2,500만, 중국 2,000만, 인도네시아 500만. 우리나라는 100만씩 태어난 때가 많았습니다. 70년대 서독과 우리가 같았습니다. 70. 네.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와서 그 와서 애기 놓으면은 미국 사람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 아니라 미국에서 애기 놓으면은 속지주의입니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서 와서 대학생 유학 가서 애 놓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 미국은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의 작은 미국, 한국을 만들어야 된다. 미국을 잘 봐라. 미국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개방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비혼의 아기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난리입니다. 비혼을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였는데 지금 대단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네, 계속 질문하셨으니까 저희 예정된 질문이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인의 조영준 기자님. 예. 2024년 경북 도정 주요 성과를 보니까요. 한국의 실리콘밸리 첨단 산업 클러스터 경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북 바이오백신 사업, 비발전 특구, 고대한 식품, 무제한 특구 지정 등 여러 가지 우리 경북도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것 느꼈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학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앞에서 지사님 전출생이나 우리 어떤 현안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긴급하다. 예, 또 국가 현안분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과학기술이 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IT 기술이 우리가 2000년도 3차 산업 이후로 지금 4차 산업 연구까지 왔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실리콘밸리 첨단 산업의 반도체, 방산, 2차 전지가 주로 수소하고 에너지 관련돼서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쉽게 말해서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우리가 시스템을 연결하는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양산시키고 승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경북에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방금 그런 그 기술 기업들 키우려고 하면 인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까지는 인재들이 그걸보길래 그어서 있는데 그 인재들도 세계적인 인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 강국을 만든다 이런 것은 저들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석박사 과정을 취직했는 것처럼 월급을 주고 키워야 된다. 석박사 과정. 그래야지 대한민국 인재들이 옵니다. 우리는 이공계가 전부 이과대학 다 가가지고 이공계 인재로 빈약한 형태입니다. 좀 키워놓으면은 미국으로 다 갑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임금이 5배. 미국에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사람을 뽑아 쓰는데 공개를 안 합니다. 다 개별마다 임금이 다릅니다. 어느 회사에서 모르고 분쟁이 일어나가 공개를 했는데 평균 임금이 5억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죠. 그래서 사람 다 뽑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걸 본받아야 돼요. 제가 삼성과 애플을 늘 비교하는데 삼성이 2000년도에 애플의 시총이 2배였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4차 산업은 완전히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을 해야 됩니다. 4차 산업이 완성됐으면 이런 기자회견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AI 2.5가 서가지고 다 내 뜻을 알고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건 뭐 각자 뭐이고 할 필요도 없고 집에서 물어도 그 집으로 탁탁 보내주고 또 물었어요. 딱 뭐 바로바로 대답합니다. 바로바로. 요새 챗 GPT 논란이 뭡니까? 1초 만에 답변합니다. 1초 만에. AI 2.5가 1초 만에 답변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4차 산업 완성입니다. 그러면 5차 산업이 뭐냐? 그거는 무병장수입니다. 무병장수. 아까 제가 머리가 이 하얀데 하얀 머리를 염색 안 하고 까만 머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5차 산업 틀립니다. 이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머리카락 좋은 걸 내가 오늘 뭐 장발하고 싶으면 장발을 바꾸고 그래? 안 들습니다. 무병장수 아시죠? 이 하얀 머리를 염색이 오래됐는데 염색 안 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게 뭐냐? 바이오 산업. 바이오. 그래서 과학 기술이 현 상태로 이래 머물러서는 삼성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과학 기술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왜 의과대학 가도록 안 주느냐? 의과대학보다 돈을 더 주면 안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주면 과학기술자 5년제 이 누가 꼭좀 써서 과학기술을 1000명씩 뽑는다. 1000명씩 5년제 그럼 5,000명이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주고 돈 얼마야? 한 달에 1,000명을 1,000만 원 주면 100억이잖아요. 5,000명 주면 500억. 500을 1년 주면 6,000억이에요. 6,000억 주면은 세계적인 인재들이 옵니다. 세계적인 인재들이. 국내면 인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인재들을 뽑아서 1,000명씩 계속 배출하면은 이사들이 이 연구원에도 가고 뭐 회사도 가고 단 국내에서 10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준다. 10년. 이미 사전에 제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언론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필요한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대변인실로 서면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끝나는 거예요? 예, 이제 저희 질의응답만 하셔야 돼요. 대변인이 질문 좀 할게요. 네, 하세요. 예, 근데 너무 죄송한데 저 앞으로는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진행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대 지금 계엄 이후에 이제 인생경제 관련해서 경상북도 인생경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환율이 지속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하고 기업체들도 상당히 한차 상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경제 활성화라는 게 경상북도에 정치 부양책을 지사님께 갖고 계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 민생이 어려운 데에서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걸 민생 대책 자금을 좀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